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식입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6월 1일부터 매일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저희 안동 MBC가 주관해서 경북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안동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하신 네 분의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쪽으로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무소속 권영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6번 권영세입니다. 네, 기호 7번 무소속 안원효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장 후보 기호 7번 안원효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상걸 후보입니다. 네, 끝으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권기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안동시장 권기창 후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안동 MBC가 사전에 각계 시민들에게 추천을 받아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각 후보는 1분간의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런 다음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주어지고 순서에 따라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1분 30초 동안 공약을 발표하고 남은 3명의 후보가 공약에 대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를 드립니다. 7분 동안 자신의 공약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약 검증이 끝나면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가 있으며 시간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내로 제한합니다. 주도권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5분입니다. 주도권 토론이 끝나고도 시간이 남으면 예비 질문을 드리고 끝으로 각 후보당 1분간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사회자를 거쳐야 합니다. 각 질문과 답변 10초 전에는 노란색의 예고등이 들어오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붉은 등과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조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후보당 1분입니다. 먼저 권기창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 시대 조기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행정, 문화, 산업 등 안동의 모든 분야가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동 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정확히 가진 사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 시민과 소통할 능력을 가진 사람, 국회의원, 도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후보가 선출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삼걸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6.13 선거는 경북의 수도 안동의 위상과 자존심을 되찾는 선거고 무너진 안동 경제를 되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시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하는 그 정치인데 많은 시민들이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1차적인 책임은 현직 시장과 무능한 현직 시장과 오만한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지역 정서에 기대어 빨간 잠바만 입으면은 무조건 된다는
생각으로 공천 파동을 일으키는 시장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저는 경북 네, 부지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안원효 후보 말씀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에 안녕하십니까? 우선 밤늦게까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저 안동시장 후보 기호 7번 안원효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 안원효가 안동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단 하나, 안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인구 30만 도시다, 1000만 관광객 도시다, 장밋빛 공약이 난무합니다. 그 공약이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인구는 유출되고 수입이 줄고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화려한 거짓 공약만 앞세우고 시민을 우롱한 기존의 정치인과 자유한국당에 또 쏘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몰아내야 합니다. 특정 문중에 대한 맹목적 지지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안동 시민과 평생을 함께 해온 기호 7번 안원효와 함께 네. 새로운 시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권영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요즘 계속되는 선거섬으로 무척 짜증스러울 겁니다. 그렇다고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녀보니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늘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 허물보다는 남을 비난합니다. 어제까지 TV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득점 보셨습니까? 다급해졌을 겁니다. 오늘은 아마도 더 네거티브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17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더욱더 의연하고 품격 있게 임하겠습니다. 기호 6번 권영세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두 개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현재 안동시 최대의 현안은 무려 3,9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3대 문화권 사업의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5개 사업 가운데 2개는 완공이 됐고 나머지 3개는 내년과 내후년 차례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최근 나온 3대 문화권 운영과 관련 용역 결과를 보면은 한 해 관람객 60만 명이 됐을 때에 수입은 39억 원인 반면 운영비는 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대로라면 한 해 30억 원이나 되는 적자를 고스란히 안동시가 떠안아야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1분 30초씩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이삼걸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이 사업에는 안동시 돈이 약 1,00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 쓸 돈 다 끌고 모아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공되고 난 뒤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는 69억 원이 들어간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80억 원이 연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먹는 하마요. 우리가 애물단지로 여겨집니다. 이 사업을 기획 연출한 사람은 권기창, 주연은 김강림, 조연은 권영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안동 경제에 도움도 안 되는 이 사업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만들었습니까? 안동시는 이 사업 때문에 농민, 상인,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민생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김강림 의원의 아바타인 권영세, 우리 권기창 후보는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께 엎드려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힘있는 여당 후보로서 내세운 주요 공약은 전부 100%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하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렵지만 3대 문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원효 후보 차례입니다. 정확히는 3,908억
8억 원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기본적 경제 성장조차 예측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마구잡이로 사업을 진행시킨 결과입니다. 3,908억 원을 투자했는데 매년 34억 원씩 적자를 나게 하는 시효라면 민간기업에서는 그 즉시 파면입니다. 무능과 몰염치에 대해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혈세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결국 기존 사업의 개요를 대폭 변경해야 합니다. 첫째, 컨설팅 회사, 학계 등의 외부 용역을 주어 하루빨리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수익 사업을 도입하되 최소 수익 보장제, 즉 MRG 제도의 도입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속박물관 등 기존 4개 사업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안에서 가감히 털어내어 비용 중복 지출 부분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로는 관리와 비용은 경상북도와 중앙정부가 해야 하며 시너지 효과는 안동시가 받으면 됩니다. 네. 이어서 권영세 후보 말씀하시죠. 예, 3대 문화권 사업,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임기 시작 전에 시작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이 참 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은 시작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완공 이후에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전략적인 어떤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핵심 사업인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두 사업은 국내의 유력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수도권과 대등한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이렇게 키워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기업과 접촉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략사업은 민간 전문단체에 맡겨가지고 운영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과도한 SOC 사업 이런 부분들은 당장이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업 이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경상적인 경비 이런 부분들이 시 재정에 참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선 7기는 외형 확장은 좀 억제를 하고 시민의 삶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권기창 후보 답변해 주시죠.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요, 가능성이 없으면 절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10,000원 받아가지고 20,000원 만드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10,000원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20,000원 받는 자식이 있어요. 지금 현재 당초 기획한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00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프랑스 방대 테마파크 연간 300만이 와서 그 지역 경제를 살려냅니다. 지금 현재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예등길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만들어놨어요.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데 노력도 하지 않는 누가 오겠습니까? 이걸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예등길 걸으면 모두가 서울대 간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예등길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만 하면 나중에 예등길 걸은 사람 중에 반은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전으로 전파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낼 노력을 해야 되지 지도자라는 분이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돈 국가가 8,000만 원 주고 내 돈 2,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라는데 그것도 할 자질이 없으면은 지도자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고 사학가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2020년 새 안동역 준공과 함께 역사도 이전합니다. 현재 역사터의 활용 방안을 두고 소유권을 가진 철도시설공단은 수익사업을, 안동시는 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어 입장이 엇갈립니다. 여기에 역사 이전으로 부도심의 공동화와 상권 침체도 불가피합니다. 안동 역사 이전에 따른 기존 터의 활용 방안과 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씩 답변 시간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안원효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결국 기차역 부지에 외부 관광객과 시민을 끌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 초고층 전망타워를 기차 역사 부지에 지어야 합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유통단지 건설로는 외부 관광객 유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면 아무 말썽이 없습니다. 125m 높이의 창원에 솔라시티와 타워 등 다른 도시들이 랜드마크 개념의 초고층 전망타워를 지어 관광객 유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변 상권을 살린 예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이미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안동적 전통을 가미한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전망타워를 만든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형 관광버스 200여 대 이상 동시에 주차 가능한 관광버스 전용 대형 주차장 및 일반 주차장도 기차 역사 부지에 건설해야만 합니다. 주변의 주탄환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관광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고층 전망타워를 지어 성공시킨 예가 도처에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의 방안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권영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도심 공동화 문제는 도시 팽창이라든지 신도시 개발 지역 문제, 전국적인 어떤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이고 문제입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기존 우리 안동 역사 이전에 따른 그전 기존터에 대한 활용 방안들, 크게 주거, 문화, 상업, 그리고 또 휴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17만 4천여 평방미터 이 정도 우리 도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큰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데 어떤 핵심 시설로 핵심 전략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역사부지와 연계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도청 신도시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직행로 건설, 또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건설, 그리고 또 도심하천이나 안기천이라든지 천리천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바꾸는 문제, 또 난립한 전주나 통신시설 같은 것을 지하로 여는 문제, 주차 공간 만드는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기창 후보 시작하시죠. 안동 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도심이 죽느냐 사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기차 크루즈여행, 이 크루즈에는 호텔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겠죠. 철도 종사자 교육시설, 어린이 기차랜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전라도 곡성의 기차마을입니다. 이 기차마을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은 원도심하고 철도 역사부지, 탈춤공원, 강변이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시장이 살아야 도심이 살고 도심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일이 주차 공간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안동초등학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구시장의 경우에는 진성극장, 안동극장을 이용한 뮤지컬 공연장, 산설 연습장을 만든다든지, 신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한 예를 들면 풍물시장, 국내 최대의 벼룩시장, 대한극장을 활용한 라면 테마파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안동과 도청 신도시 간 직통도로를 건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안동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분명히 50만 인구가 들끓어서 도심이 살았습니다. 네, 끝으로 이삼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구 역사부지는 철도청 부지입니다. 이것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활용하느냐 아니면 시가 하느냐 이런 문제로 하면은 일이 안 됩니다. 시가 이 사업을 하려면 불화받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철도청이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합니다. 저는
임청각 복원을 계기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청각과 구 역사 부지와 우리 중구동 일대 지역을 다 포괄해서 소위 독립운동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역사, 문화, 관광 단지가 되고 벨트가 됩니다. 중구동 지역에는 일부 우리 독립유공자나 그 다음에 보훈유공자들의 집, 신혼부부의 집, 그걸 상주 집을 좀 넣고 지하에는 대형 주차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가지고 우리 안동 수상 베네치아 시설 같이 민간 투자로 합니다. 우리 어가골부터 소방서에 있는 우리 천리천 복원을 시켜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들면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들끓게하여 신시장, 구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땅값도 올라갑니다. 네, 이번에는 공약 검증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1분 30초간 공약을 발표하고 남은 세 후보가 질문을 하면 발표 후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지난 6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공약한 그 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한 평가에서는 경북 도내에서는 시부의 1위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7기의 공약은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약이 외형에 치중한 어떤 그런 공약이었다면은 7기에는 전반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를 하고 또 여성이 살기 좋은 어떤 기반을 만들고 또 사회복지 부분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매 안심센터 이런 것을 건립하고 또 경로당 운영비를 좀 확대 지원해서 건강한 노년을 책임지고 100세 장수 시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그리고 관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완성을 해서 임기 내에 1000만 문화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사이라든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에 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 고용효과가 큰 2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권영세 후보 공약에 대해 세 후보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먼저 권기창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도청 이전, 중앙선 복선 전철, 3대 문화권 사업 등 많은 것을 기획하여 국비 1조 원의 밑거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장 후보님께서는 다음 연도에 새로운 국책 사업을 신규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 8년 동안 본인이 직접 기획해서 국비를 확보한 대규모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권영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 이런 부분들 대규모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사실은 공모 사업으로 통해서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의 열정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립 과정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누구의 부탁이라든지 누구의 전화 한마디로 이런 것이 예산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대형 국책 사업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안동에 8년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국책 사업들 우리 권기창 후보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을지 모르지만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든지 또 우리의 직원들 또 우리 시장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우리 권기창 후보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아이디어 내는 거하고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삼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30초간입니다. 권영세 후보께서는 4년 전에 강남중학교 신설하겠다. 신도시와 직통도를 개설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거 있는 게 없습니다. 신도시 문제, 지금 그 어떤 돈이 한 4천억 드는데 안동시 재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권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입맛에 맞춘 사탕 발림에 네, 권영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강남중학교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방안들 우리가 지금 광고를 했었습니다만은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못다한 이런 공약들 다음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학교를 새롭게 신설하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강남에 있는 강북에 있는 학교를 강남에 옮기는 문제도,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어렵다. 그리고 또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를 하나, 남녀 공학인 중학교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추진을 했는데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속 접촉 중이고 차기 교육감이 나오면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직통로 개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한 4천억 정도 드는 건데 우리 안동시 과거에 안동시의 구간이 있고 시 바깥의 구간이 있습니다. 시 바깥의 구간은 안동시의 구간은 안동시의 책임이고 시 바깥의 구간은 경상북도의 관리하는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것은 설계를 하고 있고 곧 착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안영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권 후보는 공약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안동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난 8년을 돌아봅시다. 2015년 1인당 지역 총생산액 즉 GRDP가 도내 10개 시 중에서 안동이 꼴찌입니다. 안동 시민들 1년에 1,900여만 원밖에 못 벌 때에 가까운 영주는 2,600만 원이나 벌었습니다. 안동 경제가 꼴찌 경제인 것입니다. 8년 동안 잘 못한 시장이 4년 더 한다고 네. 해서 안동을 세계에서 가장 잘 네, 답변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권영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GRDP 문제, 이런 부분들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사실은 발표를 하지 않다가, 통계청에서 계속 조사를 해서, 2009년도부터인가 이렇게 발표를 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GRDP는, 시도 간의 경제 규모라든지, 또, 생산 수주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업 구조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데 아마 자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GRDP라고 하는 걸 갖고,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참 곤란하다. 지금껏 우리가, 개별 기초자치단체별로 GRDP가 가장 높은 것은, 1인당 GRDP가 높은 것은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정주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만 갖고 이것이 살기 좋은 도시다 아니다 하는 말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 중에 우리 안동이 그래도 10위에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권기창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인구는 경제를 살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은 정주 인구 30만, 경제 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반드시 달성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은 안동과 예천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은 김희동 시장님, 정동호 시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즉각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교육도시 명성 살려야 됩니다. 교육 지원비를 향상시켜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교 평준화 제도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애인 종합 체육관 건립과 함께 어린이 돌봄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 다닐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스포츠 전용 경기장, 각 종목별 전용 경기장을 만들어서 365일 스포츠 경기가 일어나는 안동을 만들어서 안동의 경제 활성화에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 배달 서비스 그리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권기창 후보의 공약에 대해 새 후보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삼걸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권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큰 비전만 그리고 또 아이디어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시장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권 후보의 얘기는 한 공약을 보면은 일상적으로 시장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나열해 나가는 게 불가합니다. 큰 공약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권기창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분 30초입니다. 이상걸 후보님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후보들이는 제가 평생 동안 연구한 결과물들을 다 공약으로 담으셨어요. 그래 놓고 그 공약이 뭐 허구맹랑하다든가 비전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조금 전에 3대 문학관 사업도 엄청나게 비판하셨는데 본인이 그때 부지사 하셨고 기획실장 하셨어요.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도자로서 좀 자질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공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입니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동과 예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만약 통합을 하지 않고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식 잘 키워가지고 판사 만들어 놓으면은 장계 가면은 그 다음 날부터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아니다고. 이럴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우리 지금 여기에서 뭐 인구 누리고 뭐 산업단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청 신도시는 신도시를 비롯해서 풍산읍, 풍천면, 예천군의 호명면까지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신도시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 통합을 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 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안원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후보의 공약은 7대 분야 101개로서 매우 많습니다. 첫째, 안동시 재정 자립도가 14%로 도내 시중 최하위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공약을 다 실현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둘째, 사계절 축제가 공약입니다. 2016년 안동시 예산 중 행사 축제 경비 비율 0.58%로 도내 10개 시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네, 권기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안동시의 예산이 1조 2천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정도의 규모가 되면은 다양한 분야에 예를 들면 행정, 경영, 경제, 문화, 산업, 농업, 복지 등에서 시민이 갈구하는 것을 수용해서 다양하게 정책을 펼쳐줘야만 시민이 만족합니다. 시장이 돼가지고 몇 개 공약 끄집어내놓고 그거 뭐 됐다고 하면은 공약 몇 개 실천하려고 시장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실제적으로 공약이 100개지만 이 일을 해야 될 것은 1000개, 10,000개가 넘을 수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시장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계절 축제 이야기 하셨는데 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축제를 하면 돈을 벌어야 돼요. 돈 쓰는 축제를 왜 합니까? 탈춤 축제 매년 하죠. 원래 100만 오면은 내년에 110만, 그 다음에 120만. 오는 숫자와 관계없이 매년 성공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시장 상인들 뭐라 그럽니까? 제발 축제 좀 그만하고. 제가 하는 축제는 돈이 되는 축제를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쓰는 축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시민의 혈세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사계절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 1,000만을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권영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30초 우리 드립니다. 권 후보 모든 것이 참 자신이 있습니다. 공약의 대부분이 주로 하드웨어 뭐 이런 거 중심인데 공약 이행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상적인 경비가 들 것인가 추산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교육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주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영주하고 올해하고 서울대학교 올라간 어떤 비중을 알고 계십니까? 네, 권기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적어도 시장이 되려면은 시정 운영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거대 도시를 운영하는 그게 수단이 되는데 자신감이 없이 이거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참 좀 이상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안동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동시의 사업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국비도 1조 원 시대요.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되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안 한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남의 돈 빌려가서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서 갚아야 돼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또 국비 확보하기 어렵고 뭐 확보하기 어렵다고 사업 안 하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사업가의 기질을 가지고 정말 뭘 한번 해보겠다. 이걸 할 때는 연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실패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 교육도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영주에 지난 3년 동안 서울대학 간 학생이 20명이에요. 우리 안동 서울대학 간 학생이 20명이에요. 제가 한 대만 보지 않고 3년 동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동이 20명, 영주가 20명 가면은 안동은 40명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교육에 손대지 마라, 표 떨어진다. 그러다가 안동이 이 모양이 꼴 됐잖아요. 과거에는 전국에서 70개 중학교에서 안동으로 왔어요. 지금은 안동의 아이들이 우산 나서 영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과거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삼걸 후보자 공약 발표하시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저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만 우선 발표하겠습니다. 앞서서 독립운동 성지 조성, 안동 수상 베네치아 도시 건설을 말씀드렸고 농업 살리기 정책을 하겠습니다. 농업 예산을 현재 본 총 예산의 15% 이상 만들고 또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가 곧 당선될 겁니다. 이 사람들과 협약을 맺어서 수도권에 농산물 상설 직판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은 생산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에 동서남북으로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우리 시내에 사당 부지를 이전하여 우리 안동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거기에 부속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의 안동 지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직통도로 전액 국비로 국도 우회도로로 완성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된 즉시 교통부 장관, 건교부 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을 즉시 착공하고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도시가 안동의 생활권에 편입되게 해야 안동이 살아납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삼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새 후보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안원희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고교 평준화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안동시장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은 안동 내 명문고를 집중 육성할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이삼걸 후보는 공약집에 고교 평준화 시민 의견 수렴이라고 적시하였는데 지도자의 의견으로는 우유부단하고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삼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교 평준화는 앞으로 가는 대세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시로 우리가 대학교에 선발하는 것이 78%, 거의 80%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비평준화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청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권영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상골 후보께서는 전략 공천을 받으셨다. 그렇게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공약, 이런 걸 살펴보면은 우리 안동 관련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산업단지 같은 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공약입니다. 이 본인의 공약을 어떻게 국비로 이행하겠다는 건지 참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네. 이삼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 공약이 안 들어갔다 해서 그걸 주지 못하면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대통령님은 임청각 복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 독립운동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뜻이고, 국토 우리가 신도시와 직통도로 이 부분은 국도 우회도로를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존 걸 확정하고 또 사단부지를 이전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안동대학교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부속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그걸 다 할 것, 지역 거 다 할 것 같으면 그 대통령 계획이지 시장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국가 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권기창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힘 있는 여당이 되면은 다 예산을 확보하는 걸 아는데,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유경문화권 사업 여당 후보 없어도 다 확보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콘텐츠를 개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상당히 문제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면 정확하게 사업 현황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3대 문화권 납에 공연장 5개 있습니다. 주제가 뭔지, 그 공연장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네. 문제, 이삼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중요한 게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지사 때, 실장 때 제가 했다 그러는데, 저 실장 때 부지사 할 때 그 꼴짜기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돈은 전액 국비로 하라고 저희들은 구상을 했지, 지금같이 지방비가 1,000억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권기창 후보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장사 같이 얘기는 잘하는데 내용을 몰라요. 왜냐하면은 1조 2천억을 시장 마음대로 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목이 다 정해져 가지고 그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재량사업비가 600억 내지 700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권영세 후보가 우리 시정 질의에도 답변했어요. 600억 내지 700억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 모두 한다? 안 됩니다. 그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원을 받되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은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점점 더 갈증이 생겨요. 지금 4대 문화권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돈 1,000억을 그다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우리 서민들 지원하는 사업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좋은 얘기 다 하지만 지원이 없는데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방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마추어 정치 신인이 마치 모든 걸 다 할 것 같이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 비판 없이 하는 학자들은 하는 소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원효 후보자 공약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안동을 수학여행 대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경주 지진 여파로 안전한 수학여행지를 전국의 학교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안동은 문화재와 자연환경이 전국 최고입니다. 곧 고속철도도 개통됩니다. 이보다 좋은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제 효과도 상당합니다. 연간 1,000여 개의 학교당 300명, 체류기간 2박 3일, 학생당 최저 5만 원, 시너지 효과 5배로 계산한다면 연간 2,25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안동시 자체 1년 예산이 작년에 1,400여 원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2,250억 원은 이 예산 자체 예산보다가 160%가 상회합니다. 시장이 된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불도저처럼 추진하겠습니다. 경주를 능가하는 수학여행 도시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기차 역사부지에 초고층 전망타워를 건설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를 꼭 챙기겠습니다.
각 시장 후보들이 선관위에 공식 제출한 5대 공약집에서 기호 7번 저 안원료만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공약을 적시했습니다. 곧 옮겨가는 안동경찰서 건물에 단체들의 연합회관을 신설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안원효 후보의 공약에 대해 새 후보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권영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안 후보처럼, 우리 안동이 정말 제1의 숙박, 수학여행 도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숙박 조건이라든지 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또, 그 대상에 따라서 맞춤형 어떤 프로그램, 볼거리, 느낄거리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원효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당장 이 수학여행 도시를 유치한다 그러면은 오늘 내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 1년 동안 포럼 조직을 강화하고 또 시장이 될 사람이 각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강력교육청을 찾아다니면서 안동에 수학여행을 와달라고 그렇게 청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학여행 가는 곳은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동대문 시장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경주를 싫어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어디 오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안동시장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힘들게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오는데 경주가 지금 60년 내지 70년을 옳까 먹었습니다. 우리 안동 얼마나 좋습니까? 하회마을, 도산선, 병산선, 임천각, 양댐 여러 가지에 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내일 오더라도 됩니다. 국학진흥원이라든가 또 수련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부시장, 신시장 우리 상권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모르고 정말 이제까지 방치했느냐?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시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양손을 들고 전부 환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권기창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안동을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발상인데요.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광 인력 가이드를 양성한다든지 또는 숙박시설을 보강한다든가 또는 재미와 감동 공연 콘텐츠와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수학여행단만 유치하는 것보다는 계층을 다양화해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 관광입니다. 어떻게 유치할 것입니까? 수학여행을 유치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의 삼촌이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동생이라든가 다 안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강고등어 그러면 안동이잖아요. 수학여행 그러면은 당장 안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도산서원, 하회마을 아무리 선전해도 안 됩니다. 수학여행 하면은 당연히 도산서원, 하회마을, 임천각 이제 방금 얘기하셨지만 그 관광 자원이 임천각 하나만 되는 거 아닙니다. 수학여행 하나가 유치되면은 자연적으로 안동이 먹고 살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유통단지, 건설업, 운수 다 됩니다. 그리고 기차 역사부지에 초고층 빌딩을 지으면은 수학여행과 같이 연계가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시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수학여행 도시로서 우리가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경주가 안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학부모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경주에 지금 안 보내려고 해요. 그 사람들 우리가 이 좋은 호기에 전부 안동에 오도록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발로 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불도저 같은 사람 이 안원효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제까지 이 시장들 역대 시장들 뭐 했습니까? 저는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이 안원효의 이 수학여행 도시를 정권을 매겨주십시오. 네, 끝으로 이삼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수학여행 도시 핵심 공약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면은 하룻밤이나 이틀밤을 자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통과하는 우리 관광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회마을에 사람은 많이 오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점심은 문경 가서 먹고 저녁은 경주 가서 먹어요. 우리는 쓰레기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역사 문화 관광 벨트 만들고 시내에 물놀이 시설 만들어야만이 이 수학여행의 본게 나온다. 그 생각합니다. 네, 안원희 후보 답변해 예. 주십시오. 이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동이 하이마을 또 다른 공원 그날 스쳐가는 관광입니다. 우리 안동은 쓰레기밖에 안 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여행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수학여행 도시가 되면은 최소한 2박 3일입니다. 그 수치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약 1000개 학교가 지금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우리 인구가 1년에 애들을 얼마나 놓습니까? 그러면은 약 1000개 학교에 한 학교당 300명 또 최소한 5만 원 2박 3일 지금요 숙박시설 다 돼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이라든가 고택이라든가 전자에서 얘기했지만은 또 우리가 민박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의지가 안동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지. 학생들이 수학여행 도시로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또 올림픽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아파트에 민박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다 좋아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안동 시민이 아닙니다. 정말 좋아하는데 그 수학여행단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이 후보나 건 후보나 여기 건영수 후보나 저나 정부 안동 수학여행 도시를 위해 가지고 힘껏 뛰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랑 인사들에게 더욱 얘기하면 참 안동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써 공약 검증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한 후보를 지정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주어진 시간 동안 보충 질문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내에 마쳐야 합니다. 주도권 후보에게 주어진 토론 시간은 총 5분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기창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어느 후보에 질문하시겠습니다. 건영세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부채 문제로 심각한데 선거 현수막, 홍보 동영상, 선거 공보의 부패 청산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제기되자 이 현수막에처럼 부채 청산했다가 또 바꿨어요. 또 다른 말로 청산 아니다고. 자, 그러면은 보도자료는 또 부채 없다 그럽니다. 정말 분명히 묻겠습니다. 안동의 부채가 얼마고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부채를 임기 시작하고 한 490억 정도 이렇게 갚았습니다. 우리 보통 시중에서 이야기할 때, 시민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부채 채무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일반 시민 불러놔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부채 채무 그렇게 구분되는가? 아무래도 교수 출신이니까 그러신 모양입니다만, 회계학까지 전공하신 모양이죠. 회계학적인 용어 그렇게 사용해서 너무 그렇게 말꼬리 잡는 거 아닙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기창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고발해 놨대요. 선관위 결과 한번 듣고 봅시다. 그러면은 후보님, 지난 2017년도 회계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부채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거의문서입니까? 그렇다면은 부채를 갚았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현수막에 글씨 지우고 홍보 동영상에 글씨 지우고 왜 합니까? 끝까지 미루고 나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의심이 있다. 그러면은 시민은 빚더미에 앉았는데 부채를 갚았다 치더라도 제가 시장이 되면 나는 빚이 있더라도 시민 빚 없애주겠습니다. 시장은 빚 갚고 시민은 빚 투성인데 이 말이 됩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요. 정말 공공행정기관이 가계의 어떤 경제까지 이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시가 부채를 갚았다고 해서 그 부채 갚는 것 대신에 시민의 어떤 가계빚을 갚아준다.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도 공익의 어떤 실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개개인의 어떤 부채를 갚아주는 채무를 갚아주는 그런 예산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건영세 후보는 같이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까 1천억 투자된다 그랬는데 1천억 투자해가지고 2천억 벌어가지고 주민에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빚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옥현공원, 상록공원 이거 민간에게 분양하지 말고 지금 우선 사업자 선정해놨잖아요. 아파트 이제 난리잖아요. 그럼 빚 갚지 말고 그 땅 사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쓰면은
더 훨씬 더 돈을 많이 지도자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상걸 후보님 질문에 답하라 그러니까 동문 남답도 아니고 동문 서답하세요.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 문화관광 네, 사업에서 질문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자꾸 우리 사실 전문가가 아닌 우리 행정은 아무 모르는 소리를 자꾸 해요. 1천억 투자해가지고 1천억 받는 거는 그거는 개인 기업이에요. 이것은 공공시설은 원래부터 공공시설에서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컨벤션 센터나 만들면은 주위에 경제에 먹고 자고 해서 주민들이 살게 하는 것이 공공시설이에요. 이 시설을 수준을 맞춘다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그 사람 입장료 가지고 수준 맞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행정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천억 가는 얘기를 1천억 투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소방도로 넓히는 거, 가스 우리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넣어놨다 이 얘기입니다. 안동시 재정이 참 취약합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500억에서 1000억 사이에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는데 1000억을 한 군데 넣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어떻게 이 얘기를 계속 맞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큰 사업을 전부 다 국가 사업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사업은 법에 국비 50% 이상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50% 하니까 너무 부담이면 70% 상향 쪽 기본적인 법조차 행정 전문가가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재정이 없는데 부지사 있을 때 왜 그 사업을 왜 승인해 줬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승인한 거 아닙니다. 저는 구상을 얘기했지. 100% 가더라고요. 부지사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되죠. 그거는. 지금같이 독립운동 성지같이 100% 하라고. 제가 그 당시 했는 거는 자 국립수목원 봉화에 100%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지금 있는 안 되게 사업을 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지도자를 나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저는. 후보자님들 지금은 지도자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자제해 본인은 주시기 어떻게 바랍니다. 그 옛날 보조금 사업 받으면서 용역하면서 그 어떻게 자기 외삼촌 그 동생 그런 사업에 휘말립니까? 네, 시간이 어떻게 교수로 종료가 하면서도 그리 했는데 됐습니다. 내가 시장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 네, 다음은 이삼걸 후보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권영세 후보에게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세 후보 지금 무소속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데 이 시민 지금 그전에는 그만 누굴 바라봤습니까? 김강민 후보만 바라봤습니까? 지난번에 무주무 사건 아시죠? 4년 전에 천지수 의원이 그것 때문에 사퇴했어요. 그때 우리 권 후보의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김강림 의원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 먹는 음식값을 공금으로 계산했어요. 의회에서 그것도 뒤에. 그러면서 그것이 나타나니까 막으려고 그 주인을 해유했습니다. 네, 질문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런 사람이 앞으로 다시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답변하시죠. 예, 물론 시민 위주로 이렇게 시정을 해왔습니다. 시민 위주로 해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당인이다 보니까 당의 어떤 구석 또 공천관제의 어떤 구석 뭐 그런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갔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상걸 후보께서 정말 이거 확인해보고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선거 때 음식값 계산한 거 이런 부분들 거기에 분명히 우리 집 사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없는 이야기 하시면 그것도 흑색선전이고 또 저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저 3대 문화급 사업 추진할 때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 권기창 후보하고 둘이 손잡고 부수 치면서 잘 지내다가 지금 시장 자리 때문에 결별하셨죠. 권 후보께서는 권기창 후보와 일을 같이 해본 입장에서 정책 능력이나 안동시장감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예, 남 후보를 이렇게 다른 후보를 평가하기가 제가 참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3대 문화권 사업 제가 처음부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어떤 감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어떤 자문그룹들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상론적으로 치우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거 하다 보면은
이론하고 실제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경우 허다하게 우리가 봅니다. 경험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관과한 그런 지적이 아닌가. 또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 뭐 이런 것만 갖고 너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 자신감이 자신감으로서 나타나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것이 허풍이고 과장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금기창 후보가 교수이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위상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안동시청 용역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들리는 말이라면 69건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용역 금액만 해도 대단할 것 같은데 왜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줬죠? 그리고 그 보조금 사업하면서 상당히 문제도 많이 있는데 지난 경선 때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거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많은 용역, 크고 작은 용역들을 했을 겁니다.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실현되지 못한 너무 이상론전에 치우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기창 후보께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제공을 해가지고 제대로 실현이 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말씀을 해보시오. 이거 공무원들이 안 해서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것 같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또 그 정도의 어떤 실효성, 효율성이 있는 것 같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금기창 후보께서 우리 공무원들 이야기하면 전부 다 정말 이렇게 무대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용역 그 자체가 복사의 용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런 것이 어떤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거나 소규모 독단적으로 교수 혼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혹시 권 시장님은 권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10여 년 동에 우리 안동의 권력자 옆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하고 또 많이 거들어줬기 때문에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안원유 후보 순서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걸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권영세 후보는 8년 동안 안동시 외형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동시의 경제 수치는 참담합니다. 2018년도 안동시 재정 자립도는 14.2%입니다. 도내 10개 시 중 9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북 평균이 33.3%인데 그 절반에도 아주 미치지 못합니다. 2012년도 안동시 1인당 총 생산 즉 GRDP는 경북 23개 시군 중 22위로 그 또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질문 내용 이상걸 정리해 후보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안동시는 재정이 14.2%, 어떨 때는 한 13% 이래 됩니다. 해마다 틀린데 재정력이 약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되 우리 지방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 문화권 사업 결국 책임은 시장에게 있었다 이래 봅니다. 그것을 아이디어 내고 또 국회의원이 돈을 따왔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것을 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편리하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GRDP가 낮은 것은 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엄연한 객관적인 통계 수치예요. 안동이 왜 이래 됐습니까? 안동이 우리 주위에서 영양사람, 청송사람도 안동에 와서 물건을 사고 다 해주는데 집합되는 곳인데 오히려 안동이 더 못해요. 이것은 전적으로 시정을 잘못 운영한 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걸 후보에 대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피부에 와닿는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동에는 동물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정서 함양을 하고 생물 교육을 받을 동물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한국생명과학고와 MOU를 맺고 예산을 투입하여 간이 동물원을 조성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학고등학교에는 젖소, 사슴, 공작,
등 수많은 동물들과 관련 시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동물원을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은 거기 찾아오는 그 관광객, 그 다음에 그런 숫자를 감안해야 됩니다. 보통 큰 규모가 크게 해도 사람이 운영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냅니다. 이 좁은 지역에 과연 얼마나 그런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걸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2분 6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정식 동물원이 아니라 정식 동물원 하면 에버랜드라든가 대구 달성공원이라든가 서울의 가천동물원 그런 큰 동물원은 우리 이 경북에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북부지방에 현재 한국생명과학고에 있는 이 공작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점수 항양 면에서 우리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거기에 관람을 시키면은 점수 함량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제가 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정식 동물이 아니고 동물원 아니고 간이 동물원입니다. 안동 시민들의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한다 하면은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 백두대간의 큰 산에 사파리 같은 그런 큰 동물을 만들어서 우리 북경이나 상하이에 있는 애들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규모를 만들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 후보님이 말씀하신 동물원 제가 시장이 되면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측면도 좀 고려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변영세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수원 인접지역인 남선 농공단지 아스콘 공장 허가를 주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내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번 토론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농공단지, 폐업대가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입주 제한 업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생긴 어떤 수도법에 의해서 어떤 저촉이 된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 다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는 안동시가 패소를 냈습니다만은 3심에서 파기환송돼서 2심에서 재판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 기다려 봅시다. 서류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권영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권기창 후보께 묻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우리 선거 현수막 구호입니다. 권기창 후보의. 또 SNS 활동 열심히 하시죠. 일전에 SNS에 당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어떤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반박 댓글이 무지무지하게 많으니까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습니까? 또 행정을 하다 보면은 현실하고 또 실제하고 안 맞는, 이상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의 어떤 공천권자의 어떤 이해 요구, 이런 거하고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느 편을 드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권영희 시장님은 정말 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에 충성해야 되겠죠. 충성을 해야 된다. 왜? 제가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에게 당의 가치가 보수를 존중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제가 어떻게 지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저는 이론을 연구했고 실제를 연구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결과 중앙에서 받아줘서 돈 받았어요. 제가 연구한 결과가 터무니없으면 중앙에서 돈 안 줘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 줄 때 자식이 노름 100% 하는데 돈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도청 이전,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 전철, 낙동강 개발 이 많은 사업을 다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항상 그것을 치적으로 제일 먼저 세우더라고요. 밑에 시민이 일해 놓으면 자기 치적으로 삼아요. 왜 삼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용역 관련해서 69건 했다는데 한번 해보세요. 도청 이전하는데 남들 5억 받았어요. 저는 2,500만 원 받고 내 사비 털어가지고 안동 시민을 위해서 도청 이전했어요. 안동시 공무원이 저인데 와서 얼마나 달달 볶았습니까? 제발 용역 좀 해달라고 사정해서 제가 해줬어요. 근데 그걸 제가 치부를 했다고요. 동학골 사업. 시장님 그 주체가 누굽니까? 안동시예요. 안동시. 땅도 안동시. 모든 게 안동시인데 안동시에서 저보고 토지 좀 달라 그래요. 내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동시 발전해서 줬어요. 고맙다 그래야죠.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지도자는 배려해야 돼요. 답변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이 도합골 문제는 사실은 전임 시장 때였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대는 거는 참 곤란하고 또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웬 고소고발 그렇게 많이 합니까? 또 많은 아이디어 줬다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많은 공무원들 못 오가는 겁니다. 제발 현실성 있는 용역 이렇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 예천군의 건설회사의 컨테이너에 한 2년 넘게 주소를 이전을 냈습니다. 살지도 않는 곳에 주소 이전한 거 다른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거 아닙니까? 교수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본의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주소를 거기 옮깁니다. 그게 위장전입니까? 제가 도청을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경북도 우리 대학이었어요. 그 컨테이너에서 제가 살았어요. 계속 산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경북도청을 이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어떻게 경북도청을 이전합니까? 그때 당시에 예천군수와 안동시장님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중재해서 도청을 이전시키고 그러면은 안동에 형이 동생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의 주민이 독도에 옮겨놓은 게 위장전입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안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는 이 한 번 불살아서 할 자세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그 사사건건 동생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동생 도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청 이전 됐잖아요. 큰 도움 받았잖아요. 그럼 동생이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되죠. 그런 것도 못 도와주면은 정말 저는 시장님 의심돼요. 정말 시장은 시민이 그렇잖아요. 시민을 구속시켰잖아요. 공무원 구속시키잖아요. 제가 지금 고발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이 일반인을 위해하는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응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님은 본인의 일로 인해가지고 돈 준 사람 구속되고 돈 받은 시장님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 밑에 공무원 얼마나 구속시켰습니까? 저는 절대로 시장이 되면은 공무원을 구속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답변할까요? 돈 준 사람 구속됐다. 돈 준 사람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오가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구속된 것은 다른 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임죄. 그렇게 구속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장전입 문제 아니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지금 들어서고 계신지 우리 교수께서 제일 잘 알 겁니다. 후보께서. 거기 지금 골프장이 들어서가 있잖아요. 골프장 네. 몇 해 전에 했는 겁니까? 이것으로써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후보자 여러분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돼 25년이 다 돼가지만 안동시만 보더라도 여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시장이든 시장 측근들이 시정에 관여하고 심지어 인사나 예산까지도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시장 노릇을 하는 측근에 대한 논공행상, 호가호위 단호히 근절해야 합니다. 그 의지와 방안을 이 자리에서 공표하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삼걸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권영세 후보 시장 때 따라다닌 말은 시장이 2명이다, 3명이다, 4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에 인사, 예산, 입찰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소문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선거를 할 때 아무나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하다 보면 빚을 지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권기창 후보도 이번에 후보 될 때 어려움이 많았죠. 무슨 경선이 그것이 조작되니 하면서 했는데 너무 거기에 권력자에 의존하면은 권력자 눈치 보게 돼 있습니다. 권력자의 아바타지 그게 시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2의 아바타가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삼걸이는 조직도 없이 선거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사실 스스로 도와주는 사람까지 왔습니다. 저 이삼걸이는 특정 조직이나 눈치 볼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호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측근이 왜 시정에 개입할까요?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측근에게 빛을 줬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고비용의 선거운동을 하면 반드시 그 빛을 갚아야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너무나 조직적이고 화려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모토가 조직선거 노, 돈선거 노, 발로 뛰는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요즘도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 투명한 시정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권영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걸 후보께서 시자 여러 명이다. 그 중에 분명히 국회의원도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발 좀 융통성 가져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은 제가 초선 때 안동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 어떻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시민이 뽑아줘서 그 원칙과 정도를 나름대로 지켜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산 문제도 늘 그래 해왔듯이 담당 부서의 검증을 통해 가지고 사적인 어떤 개입 시도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단호히 좀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인사를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와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당하게 우대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와 예산 이런 부분에서 네.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권기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걸 후보님은 공천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당 저 당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공천은 시민과 당원이 주는 거예요. 김강희 의원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구석기대 발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지도자로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어요. 우리 권영세 시장님, 이상걸 후보님 고위공직자 많이 하셨잖아요. 뭐 좀 받은 거 없겠습니까? 저는 저인데 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한간에는 최순실이 안동에 있다고 난리예요, 지금. 시장실에 막 조폭이 들어간다고 난립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시장은 안동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정말 선거는 선거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승진 제대로 뭐하고, 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백 없으면 승진 뭐 한다는 것이 공무원 전체 일이잖아요, 지금. 보건소장을 행정직 임명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교육의 최대의 현안, 고교 평준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5년 정도 비평준화를 해봤더니 오히려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입 결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시민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 고교 평준화는 교육간부 의지와 역할이 결정적이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자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번 답변 시간도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원효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지역 명문고를 더욱 집중 육성시켜야 합니다. 우리 안동에 서울의 과학고, 외고를 능가하는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교육 수요에 외부 유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전에는 성과 기준이 서울대 진학생 수였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및 의대, 시의대, 약대 진학생 수가 기준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서울대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의과대학도 대학이고 시대도 대학이고 약대도 명문대학입니다. 지금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어느 학교 가느냐? 물론 서울대학교 좋은 학과에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이라든가 시대라든가 또 약대라든가 그런 데 갑니다. 지금 발상하는 자체가 너무 서울대 숙제 내주지 마십시오. 또 영주에 대형 고등학교, 이 안동에 명문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진학률이 높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평준화, 비평준화, 상당히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동 지역이 비평준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학생들, 학부모들, 또 교육 관계자들이 학교의 선택권 또는 학습권,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채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섣불리 결정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수대학교 진학률 이것만 따지고 평준화 비평준화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전인교육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인성을 갖춘 학생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뭐 누가 결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전문가들 또 학부모들 또 교육관계자들 또 관계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정말 어떤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권기창 후보 말씀해 주시죠. 비평준화를 실시한 목적은 우수학생 유출 방지, 하향 평준화 방지, 명문대학 진학률 제고였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가 현재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75%가 평준화 지역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평준화를 하다가 비평준화를 한 지역이 7개입니다. 그중에서 6개가 다시 평준화를 다 돌아왔어요. 안동만 유일하게 비평준화를 고집하는 거예요. 전국 대학이 70%가 학생부 중심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야 되고 지금 시대는 모두가 1등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만 1등인 시대는 이미 벌써 지났습니다. 그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육 제도도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비평준화만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럼 평준화를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 수가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안동고등학교 위상 문제 많이 걱정합니다.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삼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시가 80% 가까이 되는 현 입시 하에서는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또 변경할 때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시장이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이야 있지만은 전문가들이 있고 또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시장이 되면은 우선 우리 지역인재 육성위원회를 한번 결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준화로 갔을 경우에 수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같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진학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 마무리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입니다. 먼저 권영세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조폭 문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실 항상 상식 개방 이대가 있습니다. 저는 조폭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단지 시장실을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의 시민으로 대응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수학의 가르침, 아이들이 배우던 수학의 가르침 생각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또 자신의 장점에 빠지지 마라. 남을 해쳐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면은 결국은 자신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게 수학의 어떤 가르침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장의 품격은 그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 전체의 어떤 품격을 좌우합니다. 공천만 받는다고 다 된 줄 아느냐. 이것이 지금 민심이고 대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주당이 또 우리 안동시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권영세 분명히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사전투표 꼭 좀 해주십시오. 뜨거운 지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권기창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공자가 정치를 하려고 할 때 먼저 필야 정명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는 반드시 명분을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시장다워야 되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야 된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시장이 가장 먼저 혁신을 앞장서야 돼요. 저는 부정한 청탁으로 절대로 공무원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뇌물 받아가지고 검찰 조사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절대로 구속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정동호 시장님, 김희동 시장님 이선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저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정동호 시장님, 김희동 시장님의 철학을 계승해서 안동 발전 잘 시키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시장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업가의 자질이 없으면 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동 재창조의 금기창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이삼걸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민주당만 아니면 무조건 이번에 당선될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4년 전 40% 이상의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지를 받고도 패배의 눈물을 삼킨 저 이삼걸. 무소속으로 시장이 되면은 무너진 안동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여당인 힘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건정달 전 총재를 나왔을 때 김대중이 미워서 사실 뽑지 않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습니까? 무능한 후보와 김 의원의 아바타이자 정치, 아마추어 정치 신에게 안동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저 정말 안동시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 번만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안현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안동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린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 월급 전액을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재단에 환원하겠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 불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안동을 수학여행 대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차 역사 부지에 초고층 전망대를 건설하겠습니다. 기호 7번 안원료는 무려 안동에서만 40여 년 동안 서민 생활의 최일선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왔습니다. 기호 7번 안원료는 안동에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안동을 잘 살피겠습니다. 평생을 시민과 소통해온 기호 7번 안원료, 불도저 같은 추진력 기호 7번 안원료, 기호 7번 안원료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안동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안동 MBC가 자체 주관한 안동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토론회 내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